네, 뉴지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지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오나요? 예, 태풍이 이번엔 정말 올련지 예,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시장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그렇죠. 바깥 날씨도 심상치 않네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 예보는 원래는 어제부터 비였다가 네. 며칠 전부터는 또 오늘 저녁부터 비였는데 오늘 네. 아침에는 또 오늘 아침부터 비로 바뀌었더라고요.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알겠습니다. 좀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시장도 이 분위기를 좀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어떤 종목들 갖고 있으면 저희가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네.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쭉 해봐야 합니다. 어떤 네. 종목들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려나 하는데 더 떨어지고 참 예측하기 힘든 위로 예측하기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좀 아래로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힘든 그런 시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추천했던 종목들 리뷰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서울반도체였습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말씀드렸고요. LED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 중 대장주격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이 이후에도 1등 종목이 몇 번씩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드리고 최고 6%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아쉽게도 외형 성장이 지속된다. 그리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추천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장이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의 약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별 종목이 아니라 관련 업종 혹은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추천드리고 나서 손실폭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빠지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빠진 거니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B 인베스트먼트와 액트로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그 전주에는 IQ어로 좋은 수익을 얻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관련 2018년 들어서 새롭게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개 가지고 나왔는데 SB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창투사죠. 그래서 오늘도 창투사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SV는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좋은 흐름을 조만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액트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카 쪽에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더군다나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은 화장품 업종 어제 크게 빠지면서 아쉽게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추천드릴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지만 베타 값이 화장품 중에서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추천드릴 당시에는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는 못 올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장품 업종이 반등이 나올 땐 또 무섭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전반적인 업종의 부진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일단은 관심 유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 및 글로벌 진출 기대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없습니다. 얼마 전 추천드렸던 또 뷰웍스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의료기기 섹터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바디텍메드도 한번 관심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주죠. 이제 그 BDI 지수 관련돼서 전년 대비 20% 증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실적 반등 예상되는데 조선업종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대한해운이 좀 못 올라가고 있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도 크게 빠지진 않고요. 뭐 흐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역시 남북 경협주 중에서 좀 못 오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올라갈 것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나왔었는데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다고 보이니까요. 경협주 철도 관련 종목으로서 한번 관심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쭉 봤어요. 총 8종목 네.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종목도 보기 앞서서 유니버스 1위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1등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리스트업을 해놓고 보는데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저 종목을 차라리 추천할 걸. 근데 추천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더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이어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좀 성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 기대감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특별히 은행 업종에 대해서 코멘트 드릴 건 없겠죠. 이런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최근에 좀 매물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역시나 어제 이어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을 다지는 것인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요새 많이 사고 기관들도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금융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생명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W게임즈도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브콜 받고 있다는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서울옥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 좀 조정이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밀리네요. 얼마나 밀리나요? 지금 8.8% 밀리고 있어요. 올라간 게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제도 서울옥션은 6% 올랐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빠지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느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팔더라도 다른 2천 종목 대비해서 덜 파느냐, 더 많이 파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이 지나서 좀 더 이런 상대평가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DIT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슈프리마 HQ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지난달에 2번 추천드렸는데요.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속 횡보 구간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점 구간에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끌어담고 있고요. 뭔가 흐름을 보여주긴 보여주겠죠. 관심 유지할 수 있겠고요. 모멘텀에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는 않지만, GS건설이 1등 종목 계속 나오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사들도 대형주 중에서 슬금슬금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양유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했었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엮을 수도 있겠는데,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태광의 경우는 LNG 수요 증가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역시나 조선해운 쪽 요새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물 구간 돌파하고 나서는 요 윗단에서 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누리플레는 DMZ 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정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오르는 종목은 한 500여 개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비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유니버스 1위 종목들을 쭉 한번 봤거든요. 오늘 시세를. 근데 오르는 종목들도 요 안에 제법 있고요. 또 시장 대비해서 덜 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아마 요즘 같은 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어떤 종목들 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FA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 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OLED 부분에서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지난 8월 13일에는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자사주 매입을 요때나 요때 뭐 하는데 그래도 SFA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선에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도 수급이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충분히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500원, 2차는 44,5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아까 1등 종목에 있었던 DIT인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2018 신규 상장 종목들이 1등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작전치기 되게 좋은 흐름이거든요. 뭐 AQ나 이런 것도 급등을 보여주고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선발적으로 좋은 모습,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에 이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DIT도 그런 거죠. 상장 후에 조정, 바닥 다지고 반등. 동사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아니면 2차 전지, 필름, 검사 장비 등등 생산하는 회사고요. 중국 쪽에 관련 산업 투자 확대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한 10억 원 정도 수준이라 그냥 소액 정도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그리고 DIT 이렇게 두 종목 오늘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SFA 오늘 좀 올라요. 37,650원대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45,000원까지 1차, 2차 44,500원, 손절가는 35,0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가운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면서 DIT 제한된 물량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1차 8,900원, 2차 9,800원, 손절가는 7,700원 이렇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뉴지스탁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